발생 1년 동안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상황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폐특법 시효가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해광 지역에서는 사실상 폐특법 항구화 근거가 마련됐다며 반기는 입장입니다. 원거리 통학 불편과 학교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데 강원도에서는 82%의 학교가 전면 등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선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주에서는 470번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속초 103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초 103번 확진자는 정선교회 관련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정선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간접 접촉까지 포함해 6개 시군 28명에 이릅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원도에서도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 한파가 매서웠습니다. 특히 특정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되는 K자 고용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여행사 주차장에 관광버스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운행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일부 차량들은 번호판도 떼버렸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해도 보험료 등 유지비가 들다 보니 이렇게 번호판을 떼어낸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여행 중단 사태. 전국적으로 여행사 4곳 중 한 곳은 문을 닫거나 휴업 중이고 강원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종사자 1000여 명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사도 15명 정도 줄고 사무실 직원들도 6, 7명 정도 지금 줄어 있어요,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직원들은 출근을 못하니까 지금 나가서 알바를 뛰거나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관광객과 인파로 북적대던 강릉의 대표 상권 대학로. 코로나 발생 1년여 만에 영업을 포기한 가게가 급증하면서 유례 없이 빈 건물이 늘어났습니다. 하나 둘씩 비다가 2개가 비고 3개가 비고 10개가 비고 막 이렇게 되니까 로드샵 자체가 살아남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손님 양이 너무 많이 정말 줄어들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기는 동안 고용 지표는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1월 강원도 내 취업자는 지난해 1월보다 4만 2천 명 줄어들고 실업자는 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고용률은 52.8%로 3.5%포인트나 줄어든 반면 실업률은 8.8%로 1.9%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산업별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힌 농림어업 분야가 가장 큰 폭인 26.8% 급감했고 제조업은 14.3%, 관공업 10.8%,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도 10%나 줄었습니다. 특히 특정 세대 취약계층의 고용 한파는 더욱 매서워 고용 양극화를 뜻하는 이른바 K자 고용 형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년 사이 자영업자가 4.6%, 상용 근로자가 1.2% 줄어든 반면 임시 근로자는 17.3%, 일용 근로자는 14.4%나 감소한 겁니다. 상용 근로자의 감소폭은 크지 않으나 대면 접촉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크게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은 지난해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고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일자리 지원센터에는 구직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시 일자리 지원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2,300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강릉시 일자리 지원센터에 상담된 상담 건수는 한 6천 건 정도가 됩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는 아마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한파가 극심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더 매서운 양극화 격차를 줄이려면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직업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내 요양시설과 보건소에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합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이제 시급한 일은 접종을 담당할 의료 행정 인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의 한 노인 전문 요양원입니다. 병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가능합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강원도가 사전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교육을 마쳤습니다. 샷 때문에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처치하는 사람도 그게 두렵고 부담이 있는 게 그런 게 부담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인력 대응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접종 대상자는 직원을 포함해 35명, 65세 미만 입소자는 2명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인된 뒤 접종 시기가 결정됩니다. 이때면 맞아야 돼. 그게 미쳤다고 안 맞거나 그러면 안 되지. 내 혼자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그 엄마의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내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까지 저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첫 접종 대상인 강원도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모두 254곳. 접종 대상자는 9,240명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과 동해 등 시지역에서 먼저 접종이 시작됩니다. 군 지역 요양시설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부족한 의료 인력입니다. 오는 7월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지만 춘천을 비롯해 필요한 의료 행정 인력을 아직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시군이 적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공중보건 인력을 투입을 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도하고 강원도 의사협회하고 이제 협약 체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도 좀 지원해 주기로. 다음 달까지 1차 접종이 끝나면 4, 5월에는 2차 접종이 이뤄집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어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올 경우 보건소에 국가 보상을 신청하면 120일 안에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원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중간검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귀래면 농장의 닭 17만 마리를 오늘 중 살처분하고 농장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의 차량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또 이 농장에서 출하한 계란이 납품된 곳, 이 농장을 다녀간 사료 차량이 갔던 농장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18곳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폐광 지역 주민단체는 사실상 항구 화근거를 마련했다며 반기면서도 법이 완전히 개정될 때까지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국회 산자위가 폐특법 시효를 지금보다 2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2045년 이후 폐특법 존속 여부는 경제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따져 결정하기로 해 폐특법이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폐광기금은 현재 카지노업 이익금의 25%인 납부 기준을 매출액의 13%로 변경해 정부에 내는 관광진흥기금보다 3% 많아졌습니다. 2천억 정도 남짓의 이 기금이 매년 납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폐광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영속적으로 존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담아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원안에 포함됐던 면세점 설치 문제는 탄광들이 문을 더 닫으면 여야가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법안도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통합하더라도 자금 이체는 못하도록 차단해 폐광 지역의 경영 부실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또 통합 기관명은 당초 한국광업공단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바꿔 광해관리공단의 업무가 부각되도록 명분을 쌓았습니다. 이에 대해 폐광 지역 주민단체는 그동안 요구한 폐특법 시효 폐지에서 후퇴했지만 사실상 항구와 근거가 마련됐고 지원 기금도 늘었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00% 만족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시민과 각계 사회단체가 이뤄낸 공동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환영하고요. 이들 단체는 또 법이 완전히 개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히고
대정부 투쟁 계획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5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 만큼 폐강 지역 미래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세세하게 주민 생활을 돌아보면서 연계를 높이고 법이 주민과 동떨어진 법이 아니라 주민 생활이 직결된 법으로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산자위에서 수정 의결된 페트법 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태백중학교와 장성여중이 통폐 앞돼 3월 새학기부터는 통합 태백중학교로 새 출발합니다. 원거리 통학 불편이나 학교 간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됐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대청소가 한창입니다. 전교생 등교를 준비하느라 바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여학생들만 있던 여중이 새학기부터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녀 학생 모두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과 탈의실 등 시설 개선은 마무리됐고 더 좋은 환경에서 어울리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방안, 생활수칙 등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진 수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외부와 또는 지역사회, 마을 선생님 이런 분들과 다 협동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오는 2023년까지 기존 태백중학교 건물은 헐리고 새 학교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기존 장성여중으로 등교합니다. 통합 태백중에는 10년간 36억 원의 지원금이 교육과정 운영 등에 투자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도부터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21학년도 기준 남녀공학 전환율은 87.2%에 달합니다. 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수업 혁신,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내 남중, 여중 45곳 가운데 25곳이 전환됐고 전체 163개 중학교 가운데 단성중학교는 20곳만 남았습니다. 영동 지역은 2016년 강릉을 시작으로 속초, 양양, 동해 삼척 등에서 전환됐고 올해는 삼척, 도계중, 도계여중을 제외한 모든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 전환율 78%를 10%포인트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학교들만 남은 거죠, 지금. 그리고 뭐 단성중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도 계실 수 있고. 도교육청은 나머지 희망중학교에 대해서는 남녀공학 전환을 계속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통합학교의 특성화, 양성평등 교육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간단히 조작만 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강원도에서 개발됐습니다. CCTV 관제 요원이 직접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강원 안심이 앱입니다.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자 내가 어디에 있는지 CCTV 통합 관제센터 화면에 뜹니다. CCTV 관제 요원은 주변 CCTV를 돌려 위기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고 경찰 등의 신속한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CCTV를 연계한 실시간 위치 추적도 가능합니다. 비상 버튼을 누른 뒤에는 휴대폰 카메라가 자동으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면 이 영상이 촬영되고 CCTV 통합 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밤길에 치안을 만났다면 치안의 얼굴까지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에게 이게 좀 널리 알려져야 될 것 같고.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은 물론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CCTV까지 모두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된 CCTV 대수가 14,300여 대가 넘는데 이런 통합 운영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 18개 시군과 유관기관 CCTV 14,000여 대를 저희가 통합함으로써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요.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출동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 안전을 나아가서 안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안심이 앱을 올해 춘천과 홍천, 동해와 태백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강원도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